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제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어제 기준으로 4시간봉 차트상 RSI 지표는 과매수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이 과매수 구간은 가장 최근 경험을 모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차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더 도미넌스상 4시간 기준 차트를 봤을 때, 일본 기준의 차트를 봤을 때 바닥인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위치였고, 비트 차트와 함께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같이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닿는 22,330달러를 깨지 않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제는 비트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 구간을 도달을 하기 전인 위치인데, 지금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차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이 테더 도미넌스의 차트입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이며 최소 6.5%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를 봐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제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고, 테더 도미넌스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미넌스는 이제 점유율로, 즉 테더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선 업비트, 빗썸 아니면 코빗을 사용하며 법정 화폐인 원화로 거래가 되지만, 해외 거래소는 거의 대부분 테더, USDT로 전환해 매매를 합니다. 아마 해외 거래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들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테더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 즉 테더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테더 USDT의 현금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가장 최근 테더 도미넌스 4시간 차트 기준으로 7월 13일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 59분까지 RSI 지표상 과매수 구간을 찍어 단기 고점을 도달했습니다. 반대로 이때 비트 4시간 차트를 보면 테더 도미넌스와 반대로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 그리고 가격도 단기 저점인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테더 도미넌스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며,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시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보단 상승을 더 높은 확률로 보고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의 차트 분석도 당연히 중요한데, 테더 도미넌스 또한 돈이 시장에 빠지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매수 적기라 보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최소 2, 3일 전부터 진입을 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투심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보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서 맘고생하는 것보단 여유롭게 결과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만약 5일선이 61선과 골든크로스로 이어진다고 해도 비트 기준 6%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만약 지금 상황에서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면 최소 마이너스 8.76% 리스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매매를 하는 것보단 이제 결과를 보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새벽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한 가지 기사가 아무래도 하락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4분의 3을 매각했다는 기사이고, 2분기 말 현재 비트코인 약 75%를 법정 통화로 전환해 대차 대조표에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이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 매수 매도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유입으로 인해 작년에 어찌 보면 그 전까지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프레임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영 악화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공급망의 문제 등 이런 부분을 떠나 최근 루나 사태로 코인에 대한 안 좋은 프레임이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아닌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식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좀 와닿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어제도 언급했었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가스관이 다시 가스 공급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그 가스 공급은 최대 용량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독일은 독일 가스의 공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가스관 용량의 30%만 보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럽은 현재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하면 더 심한 상태이고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겨울입니다. 러시아는 이걸 무기로 다시 한번 유럽을 압박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여전히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지만 항상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상승 다음은 하락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하락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상승은 평소보다 좀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테더 도미넌스 체크이고 이 부분 주시하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휴가철 시작이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은데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사람 많은 곳은 아직까진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아프면 나만 손해이니까 다들 건강 관리 잘 챙기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내용 준비해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